안녕하세요. 민트성형TV 이학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성형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을 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술을 원하면 수술 예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수술 날까지 날짜가 남아 있겠죠. 그 전에 해야 될 거는 만약에 피가 많이 날 수 있는 약물들, 예를 들어서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아니면은 달마지유 같은 경우가 피가 많이 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달마지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오메가3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오메가3, 그리고 뭐 피임약 그런 거 같은 경우 피가 좀 날 수 있어서 그걸 수술 전에 끊을 수 있으면 끊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스피린이나 그런 경우는 보통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심장내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먹어야 된다고 하면 먹으라고 하고요. 제가 조금만 더 그냥 고생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달마지유 같은 경우는 사실 건강보조식품이기 때문에 안 드셔도 상관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는 생각보다 피가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달마지유 같은 경우는 보통 끊으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기타 질환에 관련된 약들 같은 경우는 다 복용을 하시라고 그러고요. 수술 당일에는 보통은 약을 이제 금식을 하니까 잘 안 먹는데, 이제 뭐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이라든지 아니면 갑상선약 그런 약들 같은 경우는 당일에 아침에 소량의 물과 함께 좀 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러 같은 걸 맞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 전에 미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녹이시는 게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 3일 이상 전에 녹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수술 날이 되겠죠. 그 수술 날이 되면 이제 병원을 내원합니다. 그러면 수술 들어가기 전에 보통 원장을 한번 만나서 그날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실리콘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리콘을 갖다가 디자인별로 어울릴 만한 것들을 보여드리고서 디자인과 높이를 결정을 하라고 보여드립니다. 본인이 보고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야지 나중에 만족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 여러 개 대보면 그중에 제일 예쁜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 그러고서 이제 저와 이제 수술 전 상담을 마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수술실로 가게 되죠. 수술실에 가게 되면은 이제 수면 마취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보통은 이제 렌즈도 끼고 있는 거 빼고 들어오고 장신구도 다 이제 착용하고 있는 거 다 풀고 들어오라고 하는데요. 간혹 보면은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제가 수술 끝나기 전에 모양을 보여드리고서 마음에 드는지 확인을 시켜드리거든요. 근데 가까이 있는 거울도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요즘에는 렌즈를 끼고서 들어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렌즈 끼고 들어오시면은 수술을 하고 끝나기 전에 거울 보여드리면은 거울 보시고서 이제 마음에 드는지 이런 거는 나는 이렇게 좀 더 하고 싶어요 하면 그렇게 수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시력이 너무 나쁜 경우는 렌즈를 끼고 들어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 귀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빼고 들어가십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가글을 한번 하고서 들어오시라고 그러고요. 입안에 혹시라도 침에 있는 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글 하고 들어오시면 하고 세안하고, 그리고 수술 전에 사진을 먼저 찍죠. 수술 전에 화장을 안 한 상태에서 촬영을 다각도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액을 맞게 되죠. 수액을 맞고 나서 전 척치 약물을 갖다가 보통 투여를 하게 됩니다. 침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나오면서 이제 기도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비물을 억제시키는 이제 가래 같은 거를 억제시키는 주사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지혈 성분이 있는 주사도 보통 같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모양 볼 때 주사 넣고 그러면서 이제 알러지 같은 게 생길 확률이 아주 드문 게 있기 때문에 알러지 약에 대해서 이제 약물 알러지 같은 거에 대해서 전처치 약물도 투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 반응 검사도 미리 들어가면 처음부터 해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 준비가 끝나면 제가 이제 수면 마취를 하고 코에 국소 마취를 시행을 합니다. 그게 하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때까지 수면을 안 하기에는 그게 너무 아프거든요, 마취하기요. 그래서 약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취하기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때는 잠깐 10분 정도 수면 마취를 해드리고, 그 사이에 제가 마취를 하고 나면은 보통 이제 잠이 대충 깨시죠. 그러면은 이제 정신 차리는 동안 코털도 깎고 수술 준비하고 얼굴도 이제 소독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취하고 나서 제가 한 20-30분 정도 경과한 이후에 제가 들어가면 항상 정신들은 여쭤보면 대부분 대답을 하세요. 조금 졸리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기억은 다 어느 정도는 할 정도는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하면은 이제 다 진행을 하게 되고, 끝나기 전에 이제 제가 보기에 모양이 어느 정도 됐다, 또는 콧대를 이걸 써도 될까 안 될까 싶거나 그러면 중간에 거울을 보여드립니다. 앉혀가지고서 누워있는서 모양을 보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누워있는 거랑 앉아있을 때 코끝 위치 같은 게 틀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앉혀서 거울 보여드리면은 보고서 뭐 콧대가 이거 괜찮아요? 어때요? 물어보고, 아니면 여기를 좀 더 높일까요? 낮출까요? 물어봐서 그 라인을 먼저 만들고, 이제 코끝까지 본인이 원하는 높이가 맞는지 적당하다고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높여놓고요. 조금 처지기 때문에 끝을 냅니다. 그렇게 수술 끝내게 되면은
주사 맞고 진통제 맞고 항생제 맞고 그러고 이제 회복실로 옮기게 됩니다. 회복실에 있을 때도 피가 많이 나면 이제 지혈 주사를 한 번 정도 더 맞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 개선제 같은 주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1시간 정도 보통 병원에서 상태를 지켜보고 제가 가서 중간중간 피가 많이 나지 안 나는지를 확인하고 괜찮으면 귀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음날, 다다음날, 일주일째 그렇게 3번은 기본적으로 내원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면서 경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코성령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 2편 정도에 걸쳐 가지고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성령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민트 성형TV 이학승 원장이었습니다.